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군은 현재 헤르손 전선에서 철수했던 공수부대를 포함해서 군을 다시 동부 전선 쪽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아직 헤르손 전선에 있던 병력 이동의 향방에 확실히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부 전선에서 양측 호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변화라면 동유럽 기온이 예상외로 온화해서 땅이 얼어붙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군 대공세가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부 전선은 현재 격전지가 되고 있는 곳이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바흐무트 주변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1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아드리우카 근처와 스바토베에서 역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노보슬리브르케와 스텔마키우카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고했다고 ISW가 보도했습니다. 돈바스 전선 쪽에서는요, 러시아군이 9일 대규모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지난 몇 달 러시아군이 여러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죠. 러시아가 이 지역 공격을 굽히지 않는 이유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동부 전선의 재탈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주 지역이 바흐무트인데요. 11일 이후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와 아브디브카 전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파블로 키레젠코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바흐무트시는 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관문인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몇 개월째 이 바흐무트 일대 전선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군과 일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밀리지 않고 로켓포 등으로 맞서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전세가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리만 쪽으로도 진격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만 지역은 동부의 또 다른 지리적 요충인데요. 러시아군이 지난 10월 초에 리만에서 퇴각하므로 이 리만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죠. 리만 탈환, 이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최대 전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러시아군 포병은 북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민간 인프라 시설이 폭격당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성명으로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미콜라이우 주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러시아가 다시 이 철수한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크림반도 일대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 주 지역 당국은 전기시설을 복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집을 좀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9일과 10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약 20차례의 공습과 6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의 목표는 민간인을 흔들어서 지치게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러시아의 이런 민간인 시설 타격에 우크라이나군 역시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 적어도 6개 마을에서 러시아군 기지와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240여 명의 러시아군이 부상했고 3개의 탄약 저장고, 다수의 군사 장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로이터와 CNN 방송 등 외신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12월 11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멜리토프를 겨냥해서 다수의 군사시설에 집중 공격을 가해서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 그 가운데 와그너 용병 집단의 사령부가 있는 카리우카 마을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다수가 사망했다고 루한스크 지역 세리 하이다이 거버너, 즉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에는 와그너 그룹이 사용했다는
호텔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은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반 페드로프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민가와 학교, 유치원까지 들어섰고 민간 주거 지역에 군사 장비가 설치됐다. 그러면서 교회 등에 숨어있는 러시아 병사 약 200명이 이 포격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가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공 자산이 앞으로 말해주는 포격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푸틴의 성지로 불리는 크림반도의 두 번째 큰 도시 심페로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차례의 폭발이 관측됐습니다. 또 흑해 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 항, 그 외에 크림반도에 있는 여러 군사시설에서도 폭발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러시아로서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러시아군 점령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급로이기도 하면서 역사적 맥락으로 상징성을 고려하면 잇따른 이 타격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1989년 소련 해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합병함으로써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묶어서 노보로시아, 즉 새로운 러시아를 재건하겠다고 야심차게 천명했고 그 상징물로 퀘리치 대교를 건설했는데요. 결국 사보타주를 당해서 이 다리가 무너져 내렸죠. 네, 그 다음엔 EU와 미국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서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은 12월 8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어도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수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즉 G7 정상회의죠. 여기서 G7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영토 완전 회복 등을 주장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목표를 끝까지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21세기 허황된 이 푸틴의 신제국주의를 말살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왜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습니까? 잘못하면 핵 확산이 보물처럼 터져서 지구에 정말로 예견되는 결과를 가져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숄츠 독일 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및 무기 제공 등 합의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에는 개인 및 단체 약 200여 명 또는 장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추가 제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G7 회의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 설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력 등을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의 결정을 보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에서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러시아가 서방에 요구했던 러시아 안전보장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런 어떤 독자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서방 동맹국과 우크라이나, 발트해 국가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불안을 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전황은 점차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제 겨울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